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오는 31일부터 가능한 가운데 후보마다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 낭만포차의 이전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일부에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여전히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낭만포차에 대한 정책 방향이 결론날 전망입니다. 도립미술관이 광양에 유치된 지 3년 만인 오는 7월 공사에 들어갑니다. 미술관 착공과 함께 주변 도시재생을 통해 침체됐던 원도심 활성화에도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겨울 혹한과 봄철 이상저온으로 과수 고사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가 많아 농민들은 피해 보상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의 대표 관광 콘텐츠인 낭만포차의 이전 얘기가 나오면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해 낭만포차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분위기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해양공원. 줄지어 늘어선 포장마차 안이 손님들로 북적이고 밖에는 긴 줄까지 생겼습니다. 밤바다와 어우러진 낭만포차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든 관광객들로 늦은 시간까지 북새통을 이룹니다. 꼭 한번 가봐야 되는 곳이라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경치를 보면서 술 한잔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참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반면 차량 정체와 주차 문제, 쓰레기와 소음 등을 이유로 일부 시민들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완전 막혀가지고 못 갈 때는 막 성질나고 하죠. 공원이 아니라 시장판이에요. 밤이든 시장판. 낭만포차가 처음 운영된 건 지난 2016년 5월.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설문조사 결과 낭만포차를 지금과 같이 유지하자는 의견이 47%로 가장 많았지만 장소를 옮기거나 아예 폐지하자는 응답도 50%에 달했습니다. 낭만포차 이전 장소론 국동 수변공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웅천과 소동도 각각 15% 내외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이전 얘기가 흘러나오자 인근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등 16개 단체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렵게 살려놓은 원도심이 다시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렇게 대박난 것들이 하나씩 빠져나간다면 1,300만의 중심에 있는 이 해양공원이 다시 또 예전과 같이. 반면 다른 원도심 지역은 낭만포차가 옮겨오기를 바라고 있지만 속내가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을 뺏길 것을 우려한 상인들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낭만포차라는 그런 게 들어와가지고 그쪽으로 다 또 손님들을 갚으면 좀 뺏기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또 상인들도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최근 진행된 설문조사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공원구역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족과 함께 누구든지 가야 할 공간인데 일부 특정 음주하시는 분에게 뺏긴 거죠. 신규 운영자 모집을 앞두고 있는 여수시는 시민위원회 회의 결과를 토대로 낭만포차 운영 방향을 결정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시민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 시민위원회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을 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낭만포차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여수시장 선거 예비 후보들이 장소 이전이나 운영 개선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민선 7기에는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 불평과 원도심 활성화, 운영자와 시민단체의 반발까지 이 복잡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여수 지역 관광의 새로운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일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야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표심 잡기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들어갑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일주일가량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31일부터 정식 선거 운동을 시작합니다. 후보들은 선거일 하루 전까지 유세 차량을 동원해 표심 잡기에 나서고 다음 달 3일까지 선거 공보물을 각 가정에 일괄 발송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광역 기초단체장과 시도교육감, 지방의원 등 423명의 지역 일꾼을 선출하고
국회의원 2명을 뽑는 재선거도 함께 진행됩니다. 광주 전남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선거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작 유권자의 관심은 민주당 경선 때보다도 낮아졌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에다 러시아 월드컵 개막까지 앞두고 있어서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이어질 경우 민주당이 독주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현역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대거 물러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물갈이가 예고됐지만 지방 권력을 견제할 야당 후보의 당선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민중당 등 야당들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의회 의원을 한 명이라도 당선시키는데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순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창용 예비후보가 탈당과 함께 무소속 단일화에 합류합니다. 이 예비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민주평화당의 공천을 받고 선거운동을 해왔지만 야권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해 무소속으로 후보 단일화 논의에 복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예비후보는 무소속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방식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민평당 후보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당의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가 자진 사퇴하면서 재투표가 실시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최근 경선을 통해 여수시 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3명을 선출했지만 이 가운데 당선이 유력했던 후보가 자진 사퇴하면서 권리당원 ARS 투표를 통해 후보를 다시 선출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평화당 전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금품 살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여당의 즉각적인 사과와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남 동부권에는 처음으로 유치된 도림미술관이 유치 3년 만인 오는 7월 착공됩니다. 옛 광양역 부지에 450억 원이 투입되는데 도림미술관과 연계한 도시재생도 시도됩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도림미술관이 들어설 구 광양역입니다. 경전선 폐선 용지가 포함된 이곳에 연면적 10,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미술관이 건립됩니다. 도림미술관 유치 3년 만에 오는 7월 착공을 하게 된 겁니다. 도림미술관은 오는 2020년 준공 목표로 모두 450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만들어집니다. 부지 매입과 전라남도 무상 사용허가, 건축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가 마무리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7월 착공되는 도림미술관은 도시 재생의 한 축으로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도림미술관 앞 6동의 폐창고가 시민 컨벤션 센터를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겁니다. 광양시는 폐창고를 리모델링해 도림미술관과 연계한 또 하나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 폐산업시설은 전남 도림미술관과 연계하여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제안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5년 도내 6개 시군의 치열한 경쟁 끝에 광양시에 유치된 도림미술관. 전남 도림미술관이 동북권 문화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양시는 도이동 일원의 준공업지역인 대근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중마생활권의 미개발지역으로 남아있는 대근지구 28만 3천 제곱미터에 모두 395억 원을 투입해 항만물류와 정보산업 유치를 위한 도시개발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11월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이어 지난 3월 실시 설계에 대한 건설 품질 심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용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분양에 저조한 순천 해룡 일반산단의 조성 공사 기간이 연장되고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획지 규모와 유치 업종이 확대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말 승인된 신덕지구 해룡산단 개발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당초 개발 기간을 올 연말로 1년 연장하고 용지 분양의 활성화를 위해 유치 업종을 9개 추가했으며 현재 77필지인 획지도 97필지로 확대 분할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해룡산단은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본 등 총 3,155억 원이 투자돼 순천시가 임대산단을, 대우건설이 일반산단을 각각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수에서 집안 침하 현상, 이른바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여수시 문수동의 한 도로에서 직경 30cm, 깊이 1m 상당의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8일에도 여수시 남산동에서 도로가 내려앉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여수시는 노후된 상하수도에서 발생한 누수 현상으로 인해 집안이 침하된 것으로 보고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겨울 최악의 한파와 봄철 이상 저온으로 농촌이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보상 기준은 까다롭고 지원금도 적어 농민들의 재기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현승 기자입니다. 지난해 귀농한 차상문 씨. 유자 1,200그루를 심었습니다. 새순이 돋고 우거져야 할 유자밭은 그러나 베어내야 할 나무가 훨씬 많습니다. 한파와 봄 이상저온을 겪은 유자나무가 끝내 고사한 겁니다. 새내기 농부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귀농을 하다 보니까 경험이 없어가지고 전혀 농사일에 그걸 하다 보니까 매진을 하다 보니까 재해보험 강의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전남의 이상 저온 피해 규모는 지난달 중순 기준 전국 최대인 1,200여 헥타르. 집계가 이달 말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꽃이 피는 계절까지 지켜봐야 하는 과수 특성을 감안하면 피해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재해로 인정되더라도 정부가 지원하는 건 농약과 종잣값 수준. 피해 면적이 시군별로 50헥타르가 넘거나 인접 지자체의 피해가 커야 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올해 가입한 농가가 지난해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과수가 많은 지역의 보험 가입은 저조합니다.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일반 농가들은 정부에서 재해 피해에 대한 그런 농약대나 대파대, 그다음에 생계 지원비 등 일부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큰 수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기댈 곳 없는 과수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섬진강과 백운산의 청정기운을 품은 빅그린 광양매실이 첫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광양시는 오늘 다음 농협 매실 선별장에서 광양매실이 첫 출하된 것을 시작으로 2주부터 본격적으로 광양매실이 출하돼 올해 4,000톤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014톤에 비해 32.7%가 증가한 것으로 광양시와 농협은 광양매실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저희 여수문화방송 5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유권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선거 토론회 제작과 함께 후보자들의 공약과 비전을 담은 공정한 뉴스 제작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위원들은 또 철강과 석유화학, 해양관광이 주력인 광양만권의 성장 동력 발굴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써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탁발 순례자로 유명한 도법 스님이 이끄는 은빛 순례단이 오늘 여수를 방문했습니다. 은빛 순례단은 오늘 오후 2시에 여순 사건이 발발했던 옛 14연대 주둔지인 신월동 한화공장을 출발해 만성리까지 행진했습니다. 또 오후 7시부터는 신기동 갤러리 노마드에서 여순 항쟁과 국가라는 주제로 자담회를 가졌습니다. 은빛 순례단은 지난 3월 1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1년 동안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 한반도 생명평화를 위한 순례 대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한 어선 선장들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9일 오전 6시 반쯤 여수 소호동 무량장 앞 바다에서 홍합 껍데기 100kg과 잔유물 200kg을 무단으로 바다에 버린 혐의로 어장관리선 선장 59살 문모 씨와 66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4일에도 56살 서모 씨가 여수 화양면 굴고지 선착장에서 홍합 껍데기와 잔유물 1000여 킬로그램을 바다에 무단 투기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해상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릴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연구개발 장비 가운데 일부가 활용 실적이 미흡하고 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도내 17개 대학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장비 보유 현황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00만 원 이상인 장비는 2,200여 점, 2,270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3천만 원 이상 고가의 장비 활용은 80% 가까이를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데 그쳐 장비 활용 수익금은 71억여 원에 불과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공동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비의 예약과 활용 실적 관리 중심으로 연구장비 정보망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각 시군은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당 경찰서와 함께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적발되면 번호판 영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대포 차량과 방치 차량에 대해서도 체납 발생을 막기 위해 차량 공매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